홍공 후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TV의 홍공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교재 전문가이자 영어 교육자의 관점에서 교재를 리뷰해보는 홍공쌤의 교재 리뷰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면 사실 공부 습관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뭔가 하고 체크하고 부모님이 그걸 좀 도와주고 이런 과정이 없이 중학교 넘어가고 고등학교에 가면 이게 말이 자기주도 학습이지 가짜 엉덩이 힘으로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그냥 공부 흉내만 내게 되거든요. 이런 걸 이제 방지하고 공부의 어떤 질과 양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초등 때부터 공부에 대한 습관을 잡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공부 습관을 이제 잡으려고 하면 매일 주어진 양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요. 그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짧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는 편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딱 적절하게 주어서 매일매일 이라도 조금씩 하게 한다라는 그 컨셉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잘 녹아있는 교재가 있죠. 자, 그게 오늘 바로 리뷰할 교재. 짠! 바로 한 장이죠, 그죠? 슉 뽑고 이런 구성입니다. 얇죠, 그죠? 뭐 한 장이라고 해서 정말 이게 뭐 한 장은 아니고 하나의 유닛이 굉장히 짧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볼 건데요. 자, 근데 하루 한 장 시리즈는 예비 초등부터 초등 전반에까지 굉장히 라인업이 많습니다. 초등국어 교과서 집필진이 개발한 하루 한 장 독해 시리즈가 있고요. 교과서 연계 연산 학습서인 하루 한 장 속셈 시리즈도 있고요. 하루 한 장 잉글리시 바이트 영어 영역별 학습 시리즈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장 한자 시리즈도 있고요. 그리고 심화라인으로는 하루 한 장 비문학 독해, 창의력 속셈, 속셈 분수 소수, 큰별쌤, 최태성쌤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까지 이럼에도 앞으로도 계속 신간이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라인업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4P 구성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심플합니다. 양이 적고 매일매일 실제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럼에도 아이들이 처음에 매일매일 하는 것이 좀 힘들다고 하면 사실은 뭔가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앱이 있더라고요. 가장 큰 메리트인 하루 한 장 앱을 통해 가지고 학습 관리 서비스 받을 수 있죠. 무슨 요일 몇 시 할 건지 이제 계획표를 세우면 매일 이제 그날 공부할 것을 이제 알람으로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완료하고 인증하면 간식이라든지 학용품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게이미피케이션 요즘은 꼭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학습을 게임처럼 하면서 또 체크를 할 수 있어요. 벌써 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뭐 4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일단 효과가 계속 검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하루 한 장 시리즈 중에서 잉글리시 바이트 영어 교재 전문가니까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잉글리시 바이트라는 시리즈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혼공 스쿨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제작팀으로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요거 첫 시리즈 바이트 시작할 때 제가 전체 팀장이었고 몇 년 됐습니다. 요거를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인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런 점은 좀 주의해라 까지도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알파벳 쓰기 한번 볼게요. 슉! 학습 계획표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구나. 이런 게 있어야 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또 계획 세울 수 있잖아요. 돼 있고, 자, 하루 한 장을 슉 빼볼게요. 이게 하루 한 장 딱 다닌 거야. 심플하죠? 1P, 2P, 3P. 끝나요, 그죠? 굉장히 양이 적죠. 근데 애들이 또박또박 쓸 수 있도록 대문자, 소문자 써보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순서 같은 경우에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가 보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부담이 없고요. 4P 정도 되면 애들이 사실은 좀 되게 편하게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음성 듣기 같은 거 있죠. QR이 있고 정답 보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바로 애들이 보고 카피하면 안 되니까 부모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따로 이렇게 QR을 빼놓은 게 돋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일, 2일, 3일, 4일 하면 그럼 일주일에 이제 5일차 될 때는 리뷰 테스트가 있어요. 그동안 월화수목 했던 것을 다시 이렇게 섞어서 공부하는 거. 섞어서 공부할 때 애들이 아무래도 좀 이제 활성화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잘 끼워놨다가 리뷰 때 좀 막히면 다시 찾아보는 거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하루 한 장의 가장 강력한 점은 쪼개져 있다는 건데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다시 끼워놓지 않으면 집에 어디선가 다 돌아다니면 나중에 하고 나서 리뷰 테스트 하는데 1일차 3일차 할 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나서 다시 끼워놓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파닉스입니다. 자, 1권 같은 경우에는 자음과 모음이고 2권 같은 경우에는 이중자음하고 이중모음 이렇게 총 이제 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파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다는 건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들었던 음가를 이제 문자하고 이게 매칭시키는 건데 집에서 사실은 이거는 혼자 시키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파닉스도 하루에 한 장씩 해서 부담 없이 아이들이 공부하도록 할 수 있어요. 파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학습 계획표. 확실히 일관성이 있어요, 그죠?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젤리통 완성하기 같은 거 있어요. 이게 또 애들이
은근히 좋아해요. 네, 우하단에 보면 가위로 젤리 올릴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샥 붙여서 이렇게 젤리 보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F랑 P, 우리 미니멀 페어라고 해가지고 음성학 같은데 보면 서로 이렇게 대조하도록 해놓거든요. 펜이냐, 펜이냐, 요 차이. 나머지 것들은 똑같고, F냐 이제 P냐에 따라서 이게 의미라든지 이게 달라지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발음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정석적인 내용인 거야. 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역시나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죠. 2P, 3P 역시나 부담이 없어요. 빌드업 순서도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무리는 그렇죠. Fun Activity라고 해서 같이 재미있게 쭉쭉 좀만 하면 마무리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5일 정도 차에 들어가게 되면 리뷰 테스트죠. 이게 여기서 까먹을 수 있어요, 애들이. 그래도 앞에 거 도로 끼워놨다가 찾아서 다시 오픈북으로라도 스스로 학습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야? 엄마 아빠도 맨날 까먹을 수 있어. 중요한 건 뭐? 꺾이지 않는 마음. 성공! 자, 그리고 짜잔, 지도 방법하고 정답 이런 식으로 부모님용으로도 따로 있습니다. 도움되도록 이미지를 많이 넣어서 돼 있고 정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편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 파닉스 시리즈는 초등학교 전 한 1학년에서 2학년 정도로 추천합니다. 미취학 때도 가능은 하겠지만 3학년 때 영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1, 2학년 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이렇게 학교 영어로 넘어가게 되면 아주 딱 맞다. 그렇기 때문에 취학 전에는 듣기 같은 것들 많이 하시고 1, 2학년 때 파닉스를 이걸 통해서 한번 살짝 점검을 해주면 아주 딱 적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짠! 그 다음 라인업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사이트 워드입니다. 좀 전에 봤던 파닉스 같은 경우에는 배우면 규칙에 따라서 읽을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문장을 이제 쭉 읽으려고 하면 그 안에 모든 단어들이 다 파닉스 규칙이 적용되는 것들은 아니에요. 즉 파닉스 규칙으로 안 되는 단어들은 애들이 만나게 되면 약간 버벅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읽기가 싫어지겠죠.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파닉스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하지만 되게 중요한 빈출 단어들도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눈으로 쓱 계속 보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익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일견 어휘라고 하고 그걸 이제 사이트 워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 워드까지 알아야 아이들이 간단한 리딩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닉스 다음에 이 사이트 워드를 하면 딱 순서가 맞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짜잔! 사이트 워드는 1, 2, 총 이제 2권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슉! 펴면 하루 딱 3개예요. 이 정도면 애들 입장에서는 해볼만 하겠네요. 그죠? 일주일 5일차 때는 Monster Friend 해가지고 와 그동안 배웠던 거를 토대로 이제 문장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 4일 정도는 단어로 쪼개서 공부하고 5일차 때 읽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빌드업이 확실히 되게 일관성 있으면서도 이 사이트 워드에서도 잘 녹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개별 확인도 있고 그리고 동그라미 치기 하는 거라든지 우리말 뜻이랑 매치하는 것들도 뭐 모든 것을 이렇게 학습하게 되면 좀 약간 기계적이겠지만 한 꼭지 정도 넣어가지고 이런 학습적인 것도 약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절묘하게 좀 잘 해놨죠. 리딩으로 연결시킨다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엄청 강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오려서 보면 미니북입니다. 미니북. QR코드 찍으면 스토리 영상도 볼 수 있고 사실상 사이트 워드 교재를 하면서 아이들은 이미 리딩을 이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짜잔! 부록으로 사이트 워드 카드가 있어요. 구멍도 있습니다. 이거 뻥 뚫어가지고 링으로 끼우면 사이트 워드 단어장 되는 거예요. 크게 이제 애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끝나고 보면 자기가 만든 단어장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성공! 훗! 짠! 그 다음으로 홍공스쿨에서 제가 대표로 참여해서 우리 크루들하고 집필을 했던 영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육과정에 맞춰가지고 거기 있는 필수 어휘를 싹 다 녹였고요. 한 권당 하루에 한 장씩 해서 10주 동안 해가지고 완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홍공스쿨 돼 있죠. 제가 직접 대표 리더로서 참가해서 개발했죠. 이 바이트 시리즈 어떻게 보면 스타트는 저랑 우리 팀원들이 이렇게 했었던 거라서 굉장히 애착이 가는 교재고 저희 집 애도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하면서 붙이는 지금까지 봐왔던 시스템이랑 유사합니다. 전반적인 철학을 만들 때 저도 어느 정도 가담을 했죠. 교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역시나 전체적인 조망이 있고 1, 2, 3, 4 하게 되면 5일째는 리뷰를 하는 구조돼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몇 단어를 공부하느냐? 여기 딱 보는 것처럼 5개 단어인 거예요. 테마, 주제에 따라서 영단어를 제가 그때 분류 작업을 했었고요. 연관된 단어들을 많지 않게 공부하죠. 그럼 애들이 엮여져가지고 외우기 훨씬 쉬운 거예요. 그리고는 단어만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그때 폼을 같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this is my dad, This is my mom, this is my family 이런 식으로 구축했어요. 마지막에 설명이 있죠. This is 사람으로 말한다.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역시나 QR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써보는 것도 역시나 중요합니다. 소문자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익숙해지고 이런 거 되게 좀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좀 찾아보고 골라도 보고 체크도 해보고 중요한 거는 갈수록 뭐가 나옵니까? 앞에서 강조했던 문장 패턴이 다시 나오게 돼 있죠. 왜냐면 문장 안에서 결국은 단어를 알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옛날에 공부하던 that 아빠 이거로 마무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으로 시작을 하지만 마무리는 문장으로 마무리가 되더라. 그래서 빌드업을 시키는 형태로 만들었고요. 4P에는 문화적인 요소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4P는 아이들한테 희망을 줍니다. 2P 정도 하고 3P쯤 좀 지칠만 할 때 뒤에 4P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전반적인 미래엔의 하루 한 장의 컨셉이고요. 리뷰 테스트. 이때는 애들이 좀 막힐 수 있어요. 하지만 앞에 거 공부했던 걸 다시 끼워넣고 꺼내서 확인을 시켜서 본인이 피드백을 주는 것도 중요하죠. 이때 좌절을 느끼는 게 아니라 모를 수 있어. 다시 앞에 거 찾아보도록 할까? 모르는 부분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들을 통해서 애들이 단단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조금 학습을 더 넣었어요. 그래서 1, 2, 3P까지 하고 4P에도 학습을 넣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애들이 좀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셀프 체크까지 잘 기억하고 있나? 그래서 요것들이 점점 나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단어 같은 경우도 역시 4+1 시스템을 적용을 했고 테마별로 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단어를 체계적으로 3, 4, 5, 6학년 학습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한국! 훗! 짜잔! 잉글리시 바이트의 마지막 단계는 영문법입니다. 우리 알파벳도 배우고 파닉스 좀 배우고 파닉스로 또 안 되는 것들은 사이토도 익히고 단어도 하고 단어랑 같이 쓴 문장을 공부하는 또 단어 바이트를 했죠. 그런 것들이 있는 다음에는 법칙을 우리 한번 정리해보자. 그래서 어떤 커리큘럼의 마지막 단계로 영문법을 제시하고 있고 굉장히 안정적인 순서예요.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짜잔! 스타터가 1, 2 두 권, 그다음 베이직이 1, 2에서 총 4권이 있죠. 이게 스타터 베이직 정도가 사실은 딱 무리 안 하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설정했어요. 하루 한 장에서는. 그럼 스타터랑 베이직 한번 각각 열어서 볼게요. 요거는 와 미니북 너무 귀엽다. 애들이 나중에 복습하거나 할 때 되게 좋겠죠, 그죠? 써보고 막히는 거 다시 찾아보고 되게 좋아요. 와, 이거 역시나 학습 계획표 있죠? 재밌는 것은 단어 공부하듯이 해놨어요. 스타트에서는 이렇게 딱 문법을 우리가 선언문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단어 공부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이제 명사 공부할 때 이렇게 사람이냐, 동물이냐, 사물이냐, 장소 이렇게 많이 구분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배웠던 라떼 영문법이라기보다는 ELT의 엔진을 장착을 해서 그거를 한글로 정리한 형태의 느낌이 역시나 QR 있죠, 그죠? 요거 같은 거 보면 동영상 강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거예요. 왜냐면 문법 같은 경우에는 강의 설명 같은 거 없이 그냥 보게 되면 사실 좀 힘들어요. 아무리 쉽게 표현하더라도 행간이 존재하는데 동영상 강의가 있다는 것이 너무 좋죠. 그래서 한국인 쌤이 설명해주고 원어민 쌤이 여기 있는 교재에 나오는 것들을 지문을 읽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렇게 돼 있고 넘어가면 앞에 배웠던 명사에 대한 개념을 명사란 용어를 쓰지 않고 천천히 해서 마지막에 보면 문장스러운 것이 늘 등장한데서 빌드업을 시켜놓은 거예요. 요거는 정말 계획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가장 좀 애들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을 제공하고 있고 역시 3P 다음에는 놀듯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죠. 되게 좋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 배웠던 것을 끝까지 코어를 이렇게 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터 같은 경우에는 ELT 구성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사실은 가능해요. 문법이 아닌 느낌으로 문법을 그냥 가랑비 젓듯이 하는 거고 베이직은 조금 더 설명이 그럼 있겠죠. 역시나 복습 차원으로 있는 미니북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놨죠. 이거 나중에 복습할 때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넘겨서 보면 어때요? 이제는 조금 학습적인 요소가 있죠, 그죠? 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선언문이라고 해요. 선언문이 등장하죠. 그래서 스타터 이후에 어떻게 나중에 문법 공부할 때 딱 이어서 공부하면 딱 맞는 거죠. 하나일 때는 어를 붙이는 단어 혹은 언을 붙일 수 있다. 이게 중등 가게 되면 압축적으로 나타내는데 이거를 굉장히 쪼개놓은 거죠.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설명이 1피에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해야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선택형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과업이 있고 문장적인 요소고 즉 이 문법이라는 게 우리 때문에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장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법칙이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문장을 다루는 빌드업이 좀 상당히 잘 돼 있다. 그리고 역시나 1, 2, 3 다음에는 게임을 이렇게 주고 있고요. 리뷰 때는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그래도 이런 건 좀 해야지 하는 것들이 등장하죠. 이때도 역시나 아이들이 쭉 풀면서 막히는 것들은 모를 수 있어. 하지만 앞에 거 한번 다 푼 다음에 확인해 보자. 연습을 꽤 많은 양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꽤 애들이 이제 고학년을 올라갔을 거기 때문에 뒤에도 실력 점검 테스트 어때요? 이 정도는 그래도 해야 사실은 집에서 홈스쿨링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도 풀긴 풀어야 되잖아. 현실적인 부분도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미래엔 하루 한 장 시리즈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보너스! 미래엔에서 감사하게도 교재 증정 이벤트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공 구독자분들 20명한테 교재를 증정해 주신대요. 20명이면 센데. 더보기란하고 고정 댓글 확인하셔가지고 응모해 주시면 20명을 뽑아서 나중에 제가 커뮤니티 탭에다가 당첨자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공TV는요, 앞으로도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렇게 교재를 파악을 하고 살펴드리는 리뷰 콘텐츠도 계속 마련하겠습니다. 홍공! 으짜!